청와대에서 많이 모셨죠. 예. 지금 이제 그 등장인물이 보면 최재형, 예. 그다음에 그 이명수, 예. 그다음에 장인수가 있잖아요. 예. 일단 이제 우리 내용은 대충 아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네. 최재형 이자는 뭐 제가 이게 옛날 것까지 쫙 한 몇 년 찾아봤더니 거의 뭐 간첩에 가까운, 간첩이라 하면 또 소송 걸면 안 되니까 거의 뭐 친북 좌파 목사의 탈을 쓴 이런 게 완전히 종북 좌파 아닙니까? 최재형이 어떤 자입니까? 뭐 재미교포 출신 인권 운동하는 북한 인권 운동하는 목사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이 본인이 이제 우리 김건희 영부인이 양평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부친들의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카톡도 보내고 본인이 뭐 국제 정세와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자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고향 출신에 아버지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선의로 접근을 해놓고 여기에서 보면 그 작은 가방 하나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서 준 걸 가지고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저는 그거를 준 건지 두고 온 건지 아직까지 요게 팩트가 밝혀진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에서 간첩이나 할 일이 아닌가? 예, 우리나라 그 어떤 내부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서울의 소리가 어떤 데입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다 여론 집중해놨는데 딱 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 법적 분쟁 고소돼서 하고 있죠.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의 가장 대립적에 있는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타이틀 좋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돈 줘가지고 선물 사게 하고 그리고 카메라는 손목시계 집어넣어가지고 몰래 촬영하게 하고 함정 취재하고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 만나러 갔어요. 지역 사무실 가가지고 거기에 뭐 봉투 안에 이 비닐봉지 안에 흰색 설탕 넣어놓고 나오면서 경찰에 전해서 흰색 봉투가 있던데요? 하고 나면은 저는 무고죄이자 음해한 걸로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함정 취재를 해놓고 저게 작년 9월인가요? 그때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터뜨리는 거는 이제 곧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특검법 이거에 딱 맞춰가지고 한 게 아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교란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최재형 이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의 탈을 쓴 간첩. 저는 이게 이래 봐요. 무슨 이게 북한 인권해요. 인권운동을 이게 김문수 지사는 우리 우파가 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재인 때 북한 인권 유엔 다 기권한 게 무슨 인권입니까? 저는 최재형 이 사람들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등장인물 중에 두 번째 노는 게 바로 이명수 아닙니까? 예. 이자가 77년생이죠. 예. 강원도 삼척 태생인데, 야 서울의 소리. 네. 이게 지금 자기들은 뭐 언론 어쩌고 떠드는데 완전히 뭐 사이비 가짜뉴스 하는 이게 서울의 소리. 네.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응징 이 취재한다고. 이명수 예. 이자가 이게 목사한테 모든 걸 다 사줬더만요. 네. 뒤에 다 자금이나 모든 걸 대가지고 네. 지금 여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이자가.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죠? MBC 이거 일주일 전에 사직했던데 네. 원래는 어제 사직에 장인수. 네. 이것도 이게 기자의 탈을 쓴 범죄자죠. 예. 이게 무슨 기자입니까? 장인수가 MBC에서 이게 뭐 어제 잘린 한 일주일 전쯤에 사직 처리돼가 이걸로 MBC가 무관한 것처럼 네. 이렇게 세 명이 공무한 이런 사건인데 제가 이제 판례를 좀 찾아보면요. 우리 함정 수사든 함정 취재든요. 네. 모든 게 불법은 아니에요. 예. 합법적인 함정 수사나 취재도 있어요. 네.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안마시소를 가잖아. 예. 성매매하죠? 예. 하고 있는 업체예요. 예. 근데 경찰이 손님으로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냥 성매매 하잖아요. 네. 이거는 딱 잡으면 이건 돼요. 왜? 원래 범죄를 하고 있잖아. 거기에 손님처럼 들어가서 정보를 확보하는 이걸 우리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다. 네.
왜? 미리 범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회를 제공해서 잡는 거죠. 네. 이건 합법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 기자들하고 이게 술을 먹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김영란법에 3만 원 이상 돈 받으면 안 되잖아. 네. 제가 여기 봉투에 한 10만 원씩 택시비 주면서 야, 인마 너 서울대 선배인데 내 성의를 무시해? 너 이거 안 받아? 그렇게 막 일하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자가 10만 원 받아가잖아. 네. 이걸 제가 녹음해가지고 야, 김영란법으로 다 고발한다. 이거 불법입니다. 이걸 범의 유발형, 범죄 의사를 유발시키는 함정수사는 불법이에요. 원래 범죄하겠다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받으라고 내가 권유하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돈을 주놨고 네. 그걸 몰래 녹음해가지고 처벌하면 그 사람의 범죄 의사를 내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단순하게 기회만 제공한 함정수사는 합법인데 상대의 범위를 유발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이거는 불법이다. 자,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매일 뭐 선물 받는데 몰래 가가지고 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 너 카톡이 오잖아요. 뭐 이런 걸 주냐? 안 받겠다 하는데 너 아버지하고 내 친한데 목사고 성의를 무시해?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함정 취재는 그 한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지금 이게 함정 취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봅니다. 예. 이 행위 자체가 양아치죠. 고향 팔고 성직자라는 자신의 신분 팔고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가 법적 분쟁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 왜 맨 처음에 이명수 기자를 선거 때 그 김건희 여사가 만났느냐 그때 당시를 다시 회고해 보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시던 시절 이때 그 문제 그 우리 보수 정당에서 막 탄압받고 하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엄청 띄워줍니다. 엄청 띄워주면서 뭐 정의로운 검사다라고 해서 그런 인연 만들어 놓고 대선 주자 되니까 그 인연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관계 맺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뭐 선거에 뭐 이런저런 거 자문한다고 말도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수준이 진짜 극으로 떨어졌다. 근데 여기에서 유튜브 언론뿐만이 아니고 MBC 기자인 장인수 여기에서 이거 취재 미리 해놓고 있다가 자기가 서울의 소리 가자마자 방송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그 취재는 언제 한 겁니까? MBC 기자 신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MBC 기자 신분과 이런 거를 이용한 거는 이용해놓고 서울의 소리 가가지고 마치 첫 방송 보도한 것처럼 딱 한 거는 저는 이거 보면 딱 생각난 게 이재명의 검사 사칭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사칭하고 함정파고 이런 게 아니면은 취재도 못하는 이런 언론의 수준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될 이제 가장 양아치 같은 근성의 언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법 조문하고 판례를 설명드리면요. 우리 어떤 좌파놈들이 야, 김건희 여사가 김영란법을 어겼다. 김건희 여사 뭐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게 망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영란법을 청탁금지법이라죠. 네. 8조에 보면요. 8조에 보면 1항에는 그래요. 1항은 8조 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1년에 300 이상 받으면 안 돼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받았다면 이거는 직무와 관계없이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김영란법 8조 4항을 보라고 4항. 4항에 보면 이게 배우자가 노거든요. 네. 배우자는요. 노잖아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남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을 때만 처벌한다. 이 말은 이게 권양숙이 노무현 부인이죠. 네. 권양숙이 3억짜리 시계 받았잖아. 네. 이건 몰래 받으면 처벌 못해요. 왜 못하느냐? 공직자의 배우자는 꼭 배우자의 직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인한테 뭐 선물 줄 때 당신 남편이 세무공무원이니까 우리 세금 세무조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직무와 관련할 때 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게 목사라는 놈이 김건희 여사 아버지하고 친분을 해가지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취임 축하한다고 선물 아주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청탁하면서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뜯어보진 않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물건 선물 받으면 보관합니다. 그대로 보관한 거예요.
저는 뭐 어느 물어보나 문제가 없고 네. 이 좌파놈들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면요. 네. 그 법에 보면 또 노자 밑에 준놈도 3년이 합니다. 근데 준놈은 아무 죄가 없다고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원래 뇌물은 주고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이게 아예 해당이 안 되고 네. 해당되더라도 이게 물건을 그대로 보관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판례가. 우리 옛날에 그 부산에 초원복집 사건 기억나죠? 아, 예. 몰래 이게 도청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관장들 불법이게 모의하는 걸 도청했죠. 그때 주거침해버리게 처벌됩니다. 이 목사요. 물론 이게 경호원도 이게 똑바로 정찰해야지. 경호도 문제지만 이 목사가 핸드폰만 딱 맡겨놓고 몰래 이게 도찰 카메라 가지고 시계 가져가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몰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 자체가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주거침입니다. 이 목사 빨리 현행법으로 저는 구속해야 된다 봐요. 네. 빨리 이게 구속해야 된다. 이거 주거침 판례다. 초원복집 사건에 도청 몰래하러 이게 당신 속이고 코바나 컨텐츠 들어갔잖아. 아니 당신이 녹음한다고 했으면 드러냈겠냐고. 주인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잖아. 이거 주거침은 확실한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목사라는 성직자라는 직책을 이용한 게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저는 목사인지 아닌지 먼저 빨리 파악해 봐야 되고 그리고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냥 북한 왔다 갔다 한 거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어느 교단 소속인지 봐가지고 저는 이 직도 파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냥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이런 사람한테 목사의 직책을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북한 가서 뭐 했는지 소래소리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헤쳐야 되고요.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또 이제 교단에서도 저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다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자들에게 이런 천인공노할 정치 공작 이걸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의도는요. 저는 이래 봐요. 이자들은 결국은 이제 그 우리 12월 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민주당 5년 동안 탈탈 털은 거 공소시효가 지나도 게 한참 지난 거 아니 계좌 빌려준 사람이 90몇 명의 계좌가 107개예요. 근데 아무런 처벌받은 사람도 없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밑자락 깔아서 여론을 이렇게 조작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게 공작을 벌였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오히려 거대한 역풍이 불 것이다. 네. 아니 좌파 간첩 이게 완전히 이런 자들이 몰래 이거 만약 암살해서 어디 되냐고요. 우리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암살됐습니다. 이놈이 이게 시계에다가 카메라 몰래 가져가면 시계에 뭐 무기는 못 가져갑니까? 이거 진짜 저는 이게 국기를 흔들어 엄청난 이게 범죄이고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이게 국민의 거대한 이게 지탄을 받을 거다. 지금 벌써 이게 MBC도 난리 나서 기자도 이게 그만뒀지만 이게 메이저존에서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이런 이제 그 비판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자꾸 이게 뭐 양비돈으로 접근해서 안 됩니다. 아니 그 뭐 김 여사 왜 그런 사람을 만났어? 또 이게 뭐 놓고 하는데 왜 그걸 또 받아놔서 보관했더라도 이렇게 양비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 아버님하고 친하고 목사라는데 그러고 이게 내 성이라고 계속 이러는데 처음에 안 받게 하잖아요. 그걸 갖다 냉장에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게 100% 최재형 목사, 이명수, 장인수 이자들의 공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부로 양비돈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게 좌파들의 천인공노할 이런 공작 우리가 이게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에게 이자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고 이슈화하고 하면서 영부인 특검법을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이게 아니고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특검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를 향한 것도 아니고 그 10년 전 사건에 이미 수많은 피해자 중에 하나인 게 다 드러났고 그리고 이거 맨 처음에 고소한 게 누굽니까? 최강욱 아닙니까? 민정비서관 했던 서슬퍼런 권력에 배치단 사람이 바로 했던 건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 이거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선거 때까지 절대 특검 실행 안 됩니다. 증인 신청하고 특검 누구 임명하고 하는 데만 시간 다 쏟아부으면서 질질 끊을 겁니다. 이거 이 민주당의 이저야.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참마 언론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이 양아치 같은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붙을 건데 이 사건의 본질은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가, 성직자 같지도 않은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 좌파 진영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을 다 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분명히 기억하고 이거는 되게 그 동네에서도 정치에 관여 잘 안 하시는 분들 입에도 회자되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방어하고 우리가 총선 때까지 이어나가